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2월 23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해서 동결이냐 아니면은 인상이냐 이거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시장이 약간 우세한 전망대로 이번에 동결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결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인하가 되거나 동결을 쭉 유지할 것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총재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 이번에 한번 쉬어가긴 하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갔고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통화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뜨고 그 중에서 이렇게 공문 보도자료, 참고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문이 나옵니다. 이 원문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제 생각을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2023년 2월 23일 금통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3.5%포인트죠. 3.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원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3.5%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죠.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통 2%대, 2% 내외 정도의 물가 상승률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좀 둔화되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5%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절대 수치 자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상을 점검하면서 추가로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였다. 자, 세계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자, 보시면 세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경제 성장 잘 된다는 나라 별로 없잖아요.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거의 두 자릿수 10% 9%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6%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3%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둔화 흐름은 이어졌지만 아직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데 보통 이제 어떻게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었냐면 연초가 되게 되면 고용이 보통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해고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 특수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다가 1월 달이 되게 되면 필요 없어지니까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해고 이러면 그 해고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좋게 표현하게 되면은 노동 유연성이 좀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은 좀 어떤 직업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년에 보통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실업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직원이 잘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3.5%포인트인가 해서 3.4로 미국의 실업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우려, 그죠? 에너지 수급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 넘는데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북미나 이런 쪽이야 워낙에 자원이 많지만 우리나라 비롯해서 일반 그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이 에너지에 대한 제약이 많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가스 받는 것들 때문에 처음에 러시아를 뭐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적미적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서유럽 쪽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정말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작년 여름부터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역대급 수십 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쨌든 에너지 파동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긴 했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미국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완만해졌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미국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자, 그쵸. 시장 기대를 상회하죠. 실업률이 올라갈 거를 생각했는데 굉장히 안정적. 솔직히 3.4%면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죠? 예, 보통 완전 고용. 그러니까 스스로 일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 연준의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 전망. 자, 고용이라든가 물가 같은 게 불안정하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시키기가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고용과 물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보니 미 연준의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아직 경기 탄탄하고 실업률도 뭐 탄탄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4.75에서 한 5%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5.25를 넘어서 5.5%포인트까지 기준금리를 높이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약세 흐름을 이어오던 미달러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 강달러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장기 시장 금리도 상당폭 반등하는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및 미달러화 움직임,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 경제 회복 상황, 지정 확정 리스크, 뭐 지금 고려할 게 되게 많죠. 중국 경제 회복, 이거는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달러의 움직임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속도 이런 것들을 의해서 우리의 금리 그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뭐 일반론적이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국내 경제는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IT 경기 부진 심화. 요즘에 IT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IT 쪽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동안은 엄청난 호실적을 보였다가 뭐 삼성전자 예로 들게 되면은 엄청나게 뭐 마이너스 친 건 아닌데 수익이 수십조였다가 이제 몇 조로 빠져버리는 형상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불안감이 들죠. 그래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출도 지금 무역 적자가 11개월 연속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다음 소비 회복 흐름도 약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제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건 약간 희망 섞인 의견이고요. 아직은 불확실하죠. 자, 소비자 물가가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등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1월 중 상승률이 5.2%로 전월 5% 높아졌어요. 소비자 물가가 5%까지 내려가서 4%를 기대했는데 살짝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석유류 가격과 오름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관리비 받아보셨습니까?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무실하고 이제 집에 관리비가 나오는데, 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놀랐는데, 지금 상당히 관리비가 인상되는 걸 여러분들 체감하실 겁니다. 예, 그만큼 높아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상승한, 올해부터 오른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월 중에 오히려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4.1%, 기대 인플레이션이 4%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 인플레이션보다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근원 인플레이션 여기 나와 있다시피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모습들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건 그냥 단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월 중 4%가 아니라 뭐 7%다 뭐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걸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 행태를 어떻게 하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물이 지금은 500원인데 나중에 800원 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800원 돼서 사실래요? 아니면 500원일 때 사실래요? 당연히 500원일 때 사죠. 그래서 소비가 지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당장의 소비를 늘려줘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데이터인데 다행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중에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 압박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대두되고 있죠. 대두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죠. 공공요금의 인상의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가 하락 속도가 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관리비 같은 이러한 공공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려도 이게 내려가는 거를 상쇄시키면서 많이 못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금년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해 11월 전망치 3.6%를 다행히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고 하고 있고 향후의 물가 전망에는 국제 유가 및 환율,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급용 인상 복합 파급 영향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이나 외환시장은 2월 들어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지금 물가도 점차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실업률 쪽에서 대단히 안정적인 고용이 굉장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 금리 좀 더 올려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다행이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 유튜버니까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게 되면 수도권, 지방 뭐 이런 쪽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송파를 비롯해서 좀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2월달, 1월달에 비해서 2월달에 확실하게 거래가 늘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일부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지만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해서는 저점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전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잘 안 잡히게 되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연준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는 없고 어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점에서 일단은 동결을 하면서 추이를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연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는 당연히 이제 고용 안정성과 물가를 보는 건데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가 여전히 목표 기대치 2%보다 높은 곳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린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 빅스텝이 아직 남았다라는 얘기도 의견도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어떤 큰 격차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 정도는 더 따라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한 번 내지는 두 번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향후 금리는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 거에서 더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 금리 인상에 관련해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런 상황과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